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500만원대, 600만원대에서 SUV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정도 금액대에 사실 풀사이즈 SUV를 찾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사실 뭐 외관 상태나 뭐 실내 사용감 이런 거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대에서 정말 만나보기 힘든 컨디션, 그리고 이 금액대에서 만나보기 힘든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현대의 베라크루즈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9년식에 14만 킬로를 현재 주행을 했는데 1인 신조로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오신 그런 차량이라는 점 참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물론 오늘 제가 준비한 가격대 외에 좀 다양한 금액대에서 본다면 조금 높은 예산을 잡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외관 상태, 실내 상태를 갖고 있는 차량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펙 먼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9년식 현대 베라크루즈 VX 프리미어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륜구동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명 SUV로서 전륜구동 SUV를 더 많이 찾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이륜구동, 전륜구동 방식의 베라크루즈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당연히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 오일 누유 한 방울도 비치지 않은 오일 양호 판정까지 받아두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 저희 690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는 그런 아주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가성비 좋은 차량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룸 상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엔진룸은 보통 본닛을 열어서 뭐 누유라든가 기타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물론 안쪽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누유가 있는지, 누유가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다면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딥스틱을 뽑아서 이 딥스틱 레벨 게이지 구멍에서 뭐 배기연이라든가 흑연, 그리고 청연 등이 이렇게 좀 많이 뿜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엔진 오일을 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차량들 간혹가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을 보셨다면 사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패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엔진 오일 관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오일 캡을 열어서 이 안쪽에 카본 슬러지가 좀 많이 껴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신데요. 이 차량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신조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엔진 미션 상태, 차량의 컨디션은 정말 너무 좋다는 점 참고 한번 드리고요. V6 6기통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차감 또한 베라크루즈 찾으시는 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아주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 갖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엔진 사운드 들었을 때도 엔진 사운드 외에 이상 이음이 있다던가 엔진 사운드 패턴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외관 상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색 바디의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장기스라든가 붓터치가 있더라도 다소 눈에 띄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일단 가장 비싼 소모품 중에 하나인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실 텐데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약 70% 이상 남아있다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범퍼와 본닛 그리고 휀다 도어 간의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사이드 리피 쪽도 뭐 다소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썬팅지라든가 마감재 부분, 몰딩 부분에 변색되거나 훼손된 부분 찾아보기 좀 어렵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띄는 문콕이라든가 단차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내장 모드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는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 지금 살펴보실 텐데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베라크루즈의 후면부는 모하비와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요. 조금 더 도시명 SUV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일러 상태라든가 뒷유리 썬팅 부분 훼손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이 된다거나 들뜸 현상 발견되기 쉬운데요. 그런 현상 전혀 없이 시공 상태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 리드라든가 양쪽 테일 램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훼손되거나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뭐 눈에 띄게 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파손됐다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도 이렇게 싹 비춰서 보셨을 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이드 리핏이라든가 썬팅 마감재 부분은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 눈에 띄는 문콕 스크래치는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살펴봤는데 물론 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매우 훌륭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내방하셔서 보셔도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금액대에는 가장 좋은 컨디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쪽을 살펴보셔도 스톤칩이 있다거나 실금간 현상 찾아보기 어렵고요. 와이퍼 하단 쪽에 있는 마감재 부분에도 훼손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닛 쪽 같은 경우에도 돌팀 현상 뭐 한두 개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훌륭한 편이고요. 양쪽 헤드램프 지금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맑은 상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롬 그릴이라든가 엠블럼 그리고 범퍼 쪽에 보실 때 깨지거나 스톤칩이 있는 현상 찾아보기 조금 어렵고요. 이 범퍼 측면 쪽에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하나 정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베라크루즈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 트렁크 공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아주 넓은 공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2열을 앞으로 폴딩을 하게 된다면은 두 분이서 차박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여유 있는 공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지금 3열 시트를 이렇게 접어 놓은 건데요. 이쪽 바닥면을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사용감이 뭐 한 2년 3년 된 차량과 비교를 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벨트 있는 차량들은 7인승 차량이라는 점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앞쪽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뒷도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용감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버튼의 조작감도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 있고요. 뒷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 공간 당연히 이제 풀사이즈 SUV답게 아주 넓은 공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가죽 시트의 상태도 뭐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뒷자리 역시나 열선 시트 좌우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용 많이 하는 버튼들 위주로 보셔도 지금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버튼의 조작감도 아직까지 잘 살아 있고요. 대시보드라든가 센터페시아 그리고 조수석 가죽 시트,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연식 주행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바를 두고 사용을 하셨어요. 카바 안쪽을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훼손된 부분은 눈에 띄지 않고요. 핸즈프리라든가 각종 모드 제어하는 버튼들도 까짐 현상 없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이상 경고등 뜬 거 당연히 없는 상태고요. 좌측에 RPM 게이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RPM 게이지 또한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채널 블랙박스와 ECM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디어와 공조기 제어하는 버튼들 보면 주변 마감재 부분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는데 버튼 쪽에 이렇게 조작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도 좀 센스 있게 준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요 이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죠. 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누르시면서 손톱이라든가 뭐 날카로운 뭐 키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훼손됐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그런 마감재라서 이 부분은 다소 조금 아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베라크루즈 차량 사실 뭐 장점만 부각시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점까지 가감없이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장점이라고 치면 차량의 관리 상태, 연식 주행 대비 가격 너무 훌륭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곳곳에 몇 곳 보이는 그런 사용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이 차량과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 다른 금액대의 차량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저희 오마이 딜러를 검색하시면 딜러 전산과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과 성능 점검 기록부까지 직접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할부나 탁송거래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